구독, 좋아요,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 대전역에서 제가 이 JTBC 경영 문제를 좀 얘기했는데, 제가 그 부분만 먼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게 5월 6일자 한국경제 기사인데, JTBC가 부채 비율 798%. 제가 대전역에서는 900% 알겠는데, 정확하게 798%니까 800% 부채 비율이 킬러 컨텐츠에 달린 JTBC 정도. 자, 현재 이 트리플 B 플러스가 신용 등급인데, 이게 하향 조정된다면은 아마 트리플 B나 뭐 더블 B 정도인데, 이러면은 이제 신용도가 뭐 거의 뭐 밑바닥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죠. 한마디로 JTBC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떼일 수 있으니까 빨리 다 회수해라. 좀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. JTBC는 왜 이렇게 이 부채가 800%까지 이렇게 늘었냐? 너무나 많은 이 프로그램을 과잉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광고 시장 위축이 됐고, 그렇다고 또 JTBC가 자기만의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, 돈을 쓴 거 비해서. 예를 들면 지금 미디어치 같은 경우 킬러 컨텐츠가 태블릿 PC 파트, 위안부 파트, 뭐 한중 대만 연동 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디어치만이 갖고 있는 킬러 컨텐츠가 있는데,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갖고 독자들이 구독료를 자발적으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? JTBC만이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뭐가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죠. 탄핵 때 사기 조작 보도한 거, 그거 이제 다 써먹었고, 그래서 지난해 연말 부채 비율이 798%니까 올해는 더 떨어졌겠죠. 이제 더 늘어났을 겁니다, 아마.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, 방송사 간 컨텐츠 경쟁이 거세지면서 컨텐츠 투자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. JTBC 역시 외주 제작비 등 컨텐츠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. 지금 JTBC 드라마에 무슨 뭐 밥 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 등등 드라마가 뭐 크게 성공했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. 그래봐야 방송사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게, 그 외주 제작사들이 이제 갑이 됐어요. 채널은 많지 킬러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지. 그래서 외주 제작사가 갑이 돼서 JTBC는 그냥 채널만 제공할 뿐이지, 이른바 빅히트하는 드라마에 대한 수익은 다 외주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역전된 지 정말 이거 10년도 안 돼요. 제가 KBS 시청자위원 할 때만 2000년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창의적인 드라마 예능 컨텐츠를 독과점인 방송사가 그냥 헐값에 해먹는다,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. 이게 종편 사사가 추가되면서 완전히 역전돼서 이제는 외주 제작사가 다 해먹고 방송사는 그냥 껍데기만 제공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종편사 신설 때 제가 찬성했던 이유가, 방송 채널이 늘어나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권익을 차릴 수 있다.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상이죠. 자, 한국 신용평가 회사는 방송 광고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비용 증가가 실적에 부담되고 있다. 킬러 컨텐츠 확보 여부에 따라 시기별로 수익성이 가변적. 이게 안 되죠. 왜? 킬러 컨텐츠라는 게 지금 방송 드라마나 예능인데, 그 킬러 컨텐츠는 JTBC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주 제작사가 갖고 있는데, JTBC가 그걸 가져오려면은 더 큰 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방송사가 킬러 컨텐츠를 확보한다는 개념은 방송 뉴스밖에 없어요. 그 방송 뉴스도 쓸데없이 그 무능한 기자들 한 100명, 200명 끌고 해봐야 오히려 돈만 낭비되는 거고,
소수 정예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? JTBC뿐 아니라 TV조선 뭐 채널A가 되겠어요? 그나마 아마 TV조선이 가장 돈을 안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나마. 그래서 조금 날 겁니다. 아마 상황이. 그럼 JTBC는 뉴스 갖고 사기쳐서 탄핵 때 JTBC의 시청률이 10% 넘어갔었어요. 지금은 0%. 자, 손석희 공격성 모두 잃은 JTBC 뉴스 0%. 어차피 기본 투자 이외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어마어마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뉴스인데, 이 뉴스가 사기 탄핵 때 10%에서 0%로 떨어졌단 말입니다. 이게. 손석희가 빠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손석희도 거의 낙마해버린 거예요. 낙마. 0.9%. JTBC 첫 방송 때 2%. 왜 그러냐? JTBC는 그냥 문재인 나팔수를 하는데, 문재인 나팔수 자리를 지금 누가 가져갔습니까? MBC하고 김어준이가 가져갔잖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 나팔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. JTBC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중앙일보는 친문재인이 아니라 내각제를 밀어붙이는 쪽 아닙니까? JTBC는 중앙일보의 자회사예요. 그러면은 친문 근무어들이 야, 이 JTBC 저 사주 홍석현이 저러고 있는데 JTBC 우리가 왜 밀어주냐? 김어준이나 MBC 밀어주자. 이래가지고 10% 시청률이 0%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보수파리들은 TV조선이 가져갔다. 보수파리들은 지금 TV조선이 아마 시청률 1위죠. 지금 종편에서. 현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JTBC가 어떻게 하느냐? 답이 없죠. 뭐 JTBC는 이제 중앙일보랑 똑같이 내각제 개헌 선동이나 들어가야죠.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. 근데 내각제 개헌 선동은 국회나 권력자만 좋아하지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률은 더 떨어지겠죠. 저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. 조선도. 지금 조선이 보수파리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좀 나가는데, 내각제 개헌 정국 들어가면 조선도 망할 겁니다. 젊은 기자 중에는 손석희를 보고 입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. 다 나가야죠 뭐. 이런 사람들은 기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. JTBC는 사회적 약자 등 대중적으로 관심 부족한 부분을 추적해 탐사보다는 장점이 있다. 사회적 약자 가지고 JTBC가 이슈 받는 적 있나요? 항상 그 친문 자익한테 아첨하는 사기 보도나 했지. 하여튼 답이 없다. JTBC는 답이 없다. 자, 한국신용평가는 컨텐츠 경쟁력 실적 개선 여부, 이거는 불가능. 이거는 외주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. 계열사 지급 보증 규모 변동, 이건 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부채가 800% 회사에게 누가 자본 투자하겠습니까? 그래서 신용 등급은 점점 떨어질 거고, 이렇게 되면은 자본 회수하면은 JTBC는 망한다. 부채 800%가 어느 정도의 사안이냐? IMF 때 이 김대중 정부가 대기업에게 요구한 게 부채 비율 200%입니다. 이거 맞추라 그랬어요. 그러면은 당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였냐, 부채 비율이.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강제로 부채를 200%로 낮춰버렸을 때에 부채 비율이 얼마였냐, 대한민국 대기업들이. 자,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 비율이 518%입니다.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 비율 제일 높다고 그냥 사방팔방 난리쳐가지고 했을 때에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 비율이 518%예요. 근데 JTBC가 지금 800% 아닙니까? JTBC가.
자, 삼성이 IMF 때 275%에서 2년 만에 160%로 줄여서 들어왔고, 현대가 440%에서 190%로 줄였고요. LG가 340%에서 182% 줄였어. SK 354%에서 160%. 이게 대기업들, 이게 위험하다고. 야, 이거 삼성 위험하다, 현대 위험하다. 실제 현대는 자동차 그룹이 분리가 되면서 현대 상선, 현대 아산,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으로 따라 가져갔죠. IMF까지는 현대가 정주영 체제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모든 그룹이 같이 있었어요. 근데 왕자의 난 이후로 자동차가 분리해 나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현대그룹은 자동차부터 다 있을 때, 자동차가 부채그룹 제일 적었을 때고, 현대그룹의 부채가 많다는 데가 현대건설하고 뭐 현대아산 이런 건데,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현대그룹이 이 정도 부채 비율 가지고 나중에 결국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고 현대그룹이 지금 해체가 됐잖아요. 사실상 현대그룹이. 그래서 지금 현대상선도 팔고, 지금 현대그룹 그 현정은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아산하고 엘리베이터밖에 더 있어요. 즉 부채 비율 400% 500%가 넘어가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. 이게. 대기업도. 그래서 부채 비율 평균 500%였던 이 중에서 뭐 진로그룹, 뭐 쌍방울, 뭐 산미 다 망했죠. 그 망한 그룹의 부채 비율이 500% 600%대에서 망한 겁니다. 그런데 JTBC가 부채 비율이 798%라는 거는 당장 오늘 채권자들이 회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 당시 대기업들은 뭐 하나씩 쥐고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저 뭐 무주 리조트 있었고, 야, 그 당시 뭐 무주 리조트만 터트렸으면 우리가 뭐 된다는 했었는데, 지금 JTBC는 터트릴 게 하나도 없는데,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는데, 뭐 문 닫지 않겠지만 대대적인 직원 감원을 하겠죠. 대대적인 기자들 한 100명은 쫓아내겠죠. 그리고 그러면은 JTBC는 더 성장을 못하고 점점 망해가고, 회사가 이 모양이니 지금 홍석현이 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무리한 정치 개입을 하느냐. 도저히 자기 회사로서 자신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나눠 먹으려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요? 상황이 어려우니까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JTBC뿐 아니라 조선일보도 굉장히 어려워요. 조선일보는 저 유가 부수가 30만 부가 빠져가지고 저.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수파리들 속여서 왔는데 윤석열이니 내각제니 잘못 밀었다가는 30만 명 더 빠질 수 있죠. 지금 30만 명. 이게 뭐냐? 사기 탄핵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.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. 동아일보는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. 그리고 김무성이 이런 애들은 지금 고려장 날판이고, 사기 탄핵 해가지고 먹을 거는 문재인이가 다 먹어치우고, 조중동 김무성 패거리들은 지금 고려장 당하고 망하기 직전입니다. 그래서 이 자들이 내각제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서 국가를 한번 먹어보겠다,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.